아이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상하게 화요일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어제 1월 1일이었고 1월 1일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yes, 오늘 왠지 화요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늘이 너무 만족스럽고 보람있게 기분 좋게 설레이면서 잘 시작했고요. 오늘 언제나 그렇듯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게 지금 전자책이 오픈이 안 돼서요. 죄송해요. 약간 스크린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지. 잠깐만요. 오케이. 목차를 보고 어디를 한번 읽어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성을 도둑맞은 시대에 사소한 습관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한다. 어제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이거죠. 천천히 서두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수면도 훈련이 필요하다. 기지 계속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서두르기. 네. 육체는 여유있게 하지만 정신은 단단하게. 이걸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배운 가르침이거든요. 자, 로마 제국 일대 황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꾸물거리거나 미루거나 느릿느릿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속히 달려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용을 지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육체는 조금 여유있게 하되 정신은 딱 잡는, 몰입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경로에는 규칙적인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서두르는 사람, 효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 사소한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효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태도는 중요하고 우리는 꾸물거리거나 미루거나 느릿해서도 안 되고요. 신속하게 달려야만 하고 우리의 경로에는 규칙적인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중용인 거예요. 신속하게 달려야 하며 규칙적인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서두르는 사람, 효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 사소한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근대에서는 느린 것이 순조로운 것이고 빨리 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항상 최고는 아닐 뿐입니다. 근대에서는 느린 것이 순조로운 것이고 순조로운 것이 빠른 것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제대로 하면 빨리 됩니다. 너무 빨리 하려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와, 이 진짜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저는 근데 이해가 가요, 이게. 사실 제대로 하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빨리 되거든요. 막힘없이. 근데 또 내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서두르고 조급함을 부리는 거죠. 그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나 흥분했나 또? 네, 읽어볼게요.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너무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천천히 서두르다? 천천히 서두르다? 천천히 서두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집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네, 지금 제가 이게 신경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다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균형을 가장 잘 구현하는 이는 아마도 조지 토머스라는 또 한 명의 남북전쟁 장군일 것이다.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토마스는 섣불리 움직이다 공격하는 것도 그렇다고 대의를 추구하지 못해서 저지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중한 속도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1864년 12월 토마스는 내슈빌 전투에서 적을 전멸시키며 남북전쟁에서 손꼽히는 커다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늙고 걸음이 느린 경주마는 바위였습니다. 늙고 걸음이 느린 경주마는 바위였습니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는 바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천히 서두르는 것입니다. 에너지에 절도를 더하고 노력을 정확히 계산하며 열의에 통제를 더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다시 집중해 볼게요. 아이리님. 늙고 걸음이 느린 경주마는 바위였습니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는 바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다. 바위다. 바위처럼 천천히 구르다가 속도가 나는 것. 에너지에 절도를 더하고 노력을 정확히 계산하며 열의에 통제력을 더합니다. 에스파뇰 시인 후안 라몬 히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게 된다. 이 말은 지도자의 임무뿐 아니라 근력운동에도 달리기와 천천히 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된다. 달리기와 글쓰기에도 적용됩니다. 일에 덤벼들듯 중요한 것은 항상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경주에 열중하며 달려든 건 거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토끼는 매니 마차도나 조지 맥크렐런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위하여 간혹 돌발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기는 하지만 항상 그 상태를 지속하진 않았습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잘 해낸 사람에게 서두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쵸?
히메데스가 평론가나 편집자 심지어 참을성 없는 독자를 향해 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서두르기를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행동하고 싶어 하고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곧바로 일을 돌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부분 말입니다. 물론 추진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추진력은 자산을 부채로 바꿔버릴 것이다. 맞아요. 몰입한 사람은 성과를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세계는 일에 관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만약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거나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가서 쓰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 맞아요. 기계적으로 해내는 거? 어쨌든 그러면 실력은 는다. 오케이. Oh my gosh, screen is freezing. No. 전자책 스크린이 프리징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Oh my gosh.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전자책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 이게 불안정함이 있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계적으로 어쨌든 루틴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속한 세계는 일에 관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만약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거나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가서 쓰는 것이 항상 정답입니다. 그쵸? 그것이 항상 정답이다. 그렇다면 거기 앉아 매일 일하는 것은 어떠한가? 생각만 해도 고문가 될 것입니다. 글이 술술 풀리지 않는 날도 있고 감정적 상처로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글을 쓰는 오추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추가 하루를 다르게 보내는 일은 없다. 제가 진짜 이렇게 보냈거든요. 좀 안 되더라도 기계적으로 하자. 루틴을 하자.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때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만약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러지 않는 것도 고문일 것입니다. 네. 이래서 예시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노고를 쏟고 나서 얻는 보상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보상이 상을 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 인기 상품 목록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증을 원합니다. 그 일에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일 자체가 보상이다. 일이 주는 기쁨 그 자체 말입니다. 일은 고문이면서 또한 천국이며 구슬땀을 흘리게 하지만 경이로운 구원을 내려줍니다. 일 자체를 보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몰입의 순간에 느끼는 그 환희이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루틴을 매일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할 때 그 기분 좀,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 좀, 그리고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효율성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 자체를 보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음악계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은 오랜 세월 동안 연주를 놀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일한다는, 특히 힘들게 일한다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글쓰기와 가르치기는 내게 언제나 아주 풍성한 보상을 주기에 나는 그 일을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삶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종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가슴에 줄을 차고 들판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그 짜릿한 흥분을 따라갈 때, 빨리 시작하고 싶고 목표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신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그 신비한 장소, 저는 그 몰입의 경지, 그리고 유포릭이라고 하는 환희 같은 그 감정. 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다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한다고 인정받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 자체에서 얻는 그 기쁨의 여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자기 몰입의 상태로 인한 자기적 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스스로 그냥 즐거워서 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한 번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가? 수면도?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도 실력이다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길고 고된 수개월의 겨울을 상상해 봅시다. 네. 우리는 똑똑함이나 창의성으로 부족한 인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문제가 벌어진 곳에 몸소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자신을 완전히 넣으려는 의지, 무슨 일이 생겨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지 말입니다.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약함으로써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맛보리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멈춰설 기회가 100만 번은 찾아올 것이고 멈춰서 괜찮다는 이유도 100만 가지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육체에 새겨진다. 나태와 사치가 가득 깃든 몸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태와 사치.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뜻이어서만이 아니라 살려면 먹고 자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더 잘하고 몸을 잘 보살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절제는 쾌락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더 오래 살려는 것입니다. 또는 루게릭의 비극적인 예가 알려주듯이 수명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자신이 방치하고 살아간 결과 도달하게 된 그 상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그리 조용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외향에, 우리의 기분에 항상 기록된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치하고 살아간 결과 도달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그리 조용하지 않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외향에, 우리의 기분에 항상 기록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요?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기 몸에 통제권을 넘겨줬는가요? 와, 이는 육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몸을 절제하는 행동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무절제하거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행동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인 방해를 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은데 이게 조금 이해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몸에 통제권을 넘겨줬는가. 이는 육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몸을 절제하는 행동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무절제하거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행동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쁜 결정을 내리는지, 왜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지, 왜 산만한지, 왜 겁을 내는지, 왜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궁금하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그 답을 찾는 것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몸에서 시작된다. 중독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배고픔, hungry, 분노, angry, 외로움, lonely, 피로, tired, 예, 머리 글자를 탄 halt, 멈춰 라는 약자를 중독이 재발하려는 신호에 보내는 경고 문구로 씁니다. 반드시 주의하고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절제, 자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뜻합니다. 내가 절제하고 자제한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일을 뜻한다. 그쵸? 그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엄격히 다루고 억제하며 장악하고 하나의 사원처럼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정신을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도록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육체를 억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충동이나 나태의 노예인 사람, 강인한 의지나 확고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예속될 것입니다. 충동이나 나태의 노예인 사람, 강인한 의지나 확고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예속될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며 쇠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몸에 새겨진다. 기분이 항상 기록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를 치른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서 노트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를 해볼게요. 오늘 생각외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좀 글이 술술 읽혀지지 않고 약간 책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조금 내 혈성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it is not a big deal.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아이린님 그러면 오늘도 독서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